현대차의 종속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위아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61,0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7,5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로는 52%로서 전년보다는 5%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 현대차가 25.35, 기아가 13.44, 국민연금이 11.08,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네요. 5% 조금 넘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6조 4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도 14.3%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재료비는 12.5%가 증가했습니다. 덜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풋은 24.1% 증가로 나타납니다. 스루풋율은 1.4%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7.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4로서 전년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38억 원으로서 10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9,6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조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127.8% 상승으로 산출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루풋은 104%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가회계는 그 실적이 재고자산의 어떤 증가 부분을 미리 이익이 났다고 계산하는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 이것을 좀 추가로 말씀드려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9년까지 그 상품하고 제품을 분리해서 표기했는데 2021년에 와서 2020년 것도 소급을 해가지고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될 것은 없고요. 그만큼 상품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해도 뭐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청구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 제작만이 아니고 기계 사업 부분이 있어서 공사 성격이 있어서 미청구공사 부분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조금 7억 7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그 전체 그 금액을 MC와 OE로 그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까운 미래 예측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MC는 12.3%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7.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91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도 1.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4.7%
하락입니다. 직원 수가 52명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한 50명 내외로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 임금비는 상대적으로 계속 이 상승이 돼서 2021년에 1억 원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분석한 기억으로는 현대차가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억 2천인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 생산 공정의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진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임금 인상률은 3.5%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됩니다. 나머지 비용들을 현대유아는 모두 기타 비용으로 몰아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14.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2020년까지 김경배 씨로 되어 있었는데 정재욱 씨로 2021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 정재욱 씨의 그 프로필을 보면은 현대차 구매 본부장 출신인데 현대차 이 모기업 본사에서 현대위아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거고요. 따라서 이 회사는 내부 진급에 의한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배 씨도 현대글로비스 사장 출신이 와서 사장을 했다가 임기 말로 퇴임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대위아가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매 입장에서 이제 반대로 영업 입장으로 그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 현대유아에서 그 2021년에 정재욱 그 CEO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한번 또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운영 비용이 7,47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도 18.1%가 증가했습니다. 그 운영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증가했지만은 그 가공 비율로 보면은 변동이 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2019년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고요. 소수점 한 자리는 좀 0.4% 증가한 거로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가공 비율이 작다는 것은 거의 모든 생산 공정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한 그 매출 재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의 의미가 스르프 회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공 비율은 이제 원가 회계에서 총 제조 비용에서 이제 산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또 활용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에서 그 제조 비용을 역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 키이기도 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 시 총 제조 비용을 역산으로 산출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단계로 1번은 그 표준적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의 범위고요. 2번은 회사가 제시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194억 원, 195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 그것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투명성은 입증이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그 전체 재고자산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변경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리자면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데이터를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총 제조 비용은 결국 생산 투입비 그 원재료의 사용량 더하기 이제 그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은 앞서서 비성분에서 그 나와 있던 건데 재고 자산 매입액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니까 이 총제조 비용의 그 어떤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재고 자산의 증감 부분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다. 매출원가로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이 총 제조 비용 속에서 가공비가 얼만큼 증가가 됐고 재료비가 얼만큼 증가가 됐냐 내려갔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이게 불합리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현대차와 기아의 가격 인상을 요구할 명분으로는 충분하다.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재료비율이 우리는 뭐 이 거짓 없이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면은 그거만큼 올려달라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한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현대차 그룹 속에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유독 깨끗하게 보이는 기업을 보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해서 미청구 공사의 증감액도 퍼펙트하게 일치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청구 공사에 그 갭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대손상각을 또 합니다. 대손상각이라는 게 이 청구된 금액에서 못 받을 돈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손상각 처리를 하고 대손상각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건데 뭐 금액이 뭐 크지도 않긴 하겠지만은 현대위아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래서 꽤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대위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그 경영평가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2.43 회전이 증가했죠.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한 그 결과로 보이고요. TOE 생산성도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하는데 이 투명하다고 가정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일반적으로 2021년에 대부분의 제조업은 원재료 가격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내려간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승했음에도 생산성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도 상승했겠지만 오로지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인한 현대 위아의 인위적 노력 덕분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또한 해석이 됩니다. 미래가치는 24조 6천억 원으로서 39.4%가 증가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1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매우 그 사업 활동성이 높다.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그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을 것이다
인하했을 것이다 하는 추론은 뭐 아닌 게 뻔한 게 대부분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원재료 품목 가격 추이를 타기업보다는 아주 모범적으로 중요 그 원재료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 가격 변동 액을 쭉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 원재료 그 가격 인상률을 계산하려면 가중 평균이야 맞을 겁니다. 이 품목별로 얼마 금액으로 얼마 했느냐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가중 평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또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일일이 할 만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과 투자도 안 되고 또 매입 자료에 그 금액상으로 이 품목별로 얼마나 구매를 했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는 가중 평균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순 평균으로 해보면은 8.5%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전년에는 0.6% 하락했는데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주를 써놨는데 주요 가격 변동 요인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한 조정과 그러니까 이 주요 가격 변동이라는 건 이제 판매 가격인 모양인데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한 조정과 거래처와의 협상 등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걸 그 매출 사항에 안 쓰고 원재료 사항에 이게 써놓은 걸 보면은 어, 그 현대차의 그 종속기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판매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자기네들이 그 구입하는 가격도 그 현대차 모기업 본사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상황임을 그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도 단순 평균으로 산출해 봤는데요. 2.7%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원재료 인상이 예를 들어서 10%가 됐는데 제품 가격에는 3%뿐이 반영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그 비유동 자산이 그 감소를 해서 1,04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8.2%로 증가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4,471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기준으로는 4.7%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225억 원을 갚아서 레버리지 이율은 35.3%에서 31.9%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의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요. ROE 0.4% 수준으로 매우 낮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국인 그 투자 지분이 작은 게 0.4%면은 뭐 기본금리 이하로 이익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은행에 맡겨놓는 게 더 돈을 버는 방법일 테니까요. 아마 이런 것들은 압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FEM 최종 125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7.6%로 전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452.9%로 상승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5.57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에 스루프 퇴계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굿 이너프 원재료 연동형 판매 가격이라고
판매 가격이라는 표현을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그 산식들은 ABC 풀에는 사업 계획, 매출 목표를 그 분야에도 쓸 수 있고, 단가 협상할 때도 쓸 수 있고, 다 그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가 현대차에서 이 납품 단가를 승인해 주던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거꾸로 그 판매를 현대차에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협상할지 궁금합니다만, 제가 사장이라면 이제 C 플랜으로 견적을 낼 겁니다. 그 백투더 베이직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단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2021년에 640만 원대로 그 납품을 했는데 이 재료비가 한 10% 올랐거든요. 그리고 운영 비용은 한 20%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17점 몇 프로가 올라오는데 한 2022년은 인플레가 더 심해가지고 20% 오른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이익이 1338억 원 났는데 조금 더 벌어야 되겠어. 50%. 이렇게 해서 견적을 720만 원대로 써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앉아서 옛날에 승인했던 입장인데 구매 본부장이시니까 인상률은 이제 12%를 올리는 거로 이제 견적을 냈다 합시다. 현대차에.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토할 거냐 그러면 이제 원가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뭐 다 이것저것 따질 겁니다.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래면은 그 손익분기점 산식이 요게 진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좋다. OE가 20% 오르는 거 인정한다. 그리고 프로핏을 50% 좋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69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4% 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A 플랜이 뭐냐 그러면 액추얼 실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원재료 가격은 10% 오를 거다. 그리고 이 스루풋율은 목표로서 17% 났었는데 20%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비율적으로 이제 이게 15%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도 올리자. 조금 13%를 올리자. 그렇게 되면은 690만 원의 단가 승인이 났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출을 710만 원 정도, 20만 원 더 높게 이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란 것은 정확하게 한 자리 숫자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다 그러면은 미아리에 가서 좌판 깔고 앉아가지고 점쟁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매출 목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 계획도 12% 올라가는 거로 계산이 됐고 견적도 12% 올라가는 거로 계산이 됐는데 실제 승인은 8% 인상만 됐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12% 올릴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경영의 노하우가 뭐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 재고자산 회전율이 중요한 변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산식은 별도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강의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뒤에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50% 인정 못하겠다. 영업이익을 5%만 인상해서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5%로 하더라도 그 견적 가격은
전년보다 11% 오른 710만 원의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 쪽에서는 3% 인상해줬다고 이제 생색을 내게 만들고요.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660만 원의 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스루풋을 82% 증가시키면서 710만 원대로 돈을 번 효과를 분명히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깨끗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스루풋 회계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